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핵무장을 얻어내려고 의도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그것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저 역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전쟁의 성격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북한 측에게 ICBM을 지원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북측에게 ICBM을 지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측에게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뛰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께서 그와 같이 핵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게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우리는 핵을 지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응원과 국민의 성원 지지가 매우 크다라는 점.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를 공여해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크다.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너무 높다. 이 이야기가 있어야만 미국에게도 협상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국과 우리가 대등한 협상을 하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이 벌어졌던 당시의 국제관계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치슨 라인에서 왜 한반도가 제외되었는지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련이 지배하고 있던 북한의 공산괴뢰 정권을 통해서 남침을 유도할 수도 있었던 당시의 국제관계를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본다라면 현재 오늘에 있어서도 한반도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변화무쌍한 국제관계가 과연 이 나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만일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수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설령 무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게 전달을 해주고 거기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 무기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해주는 그 양식을, 그 형태를 지녀야지, 우리가 너무 우리가 취할 바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이 미천을 다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겉으로는 우리는 평화를 애호합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죠. 먼 발씩 빠져 있는 거죠. 마치 백조가 물 위에 떠서 우한 자태로 헤엄을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 밑에서는 그 발을 쉼없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도 비유를 해드렸죠. 물 위에 떠도는 백조의 아름다운 모습은 외교라고 했을 때,
물밑에서 움직이는 물갈퀴예요. 그 동작은 바로 공작이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우익이라 하더라도 보수진이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과 사고가 쏠리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 소리 없이 말 없이 이 필리핀 지역에다가 필리핀 섬이 한 7천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필리핀의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실질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동쪽에서 러시아가 오고 서쪽에서 중국이 오고 북에서 공산교회가 난동을 부릴 때 남쪽에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좌익 세력들과 북의 지하당 간첩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폭탄 테러 내지는 생물학 무기를 쓸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생화학 무기라는 건요, 비단 탄저균, 콜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코비드 19처럼 그런 그 바이러스균도 또 살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대테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모든 안보 차원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병참 보급선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하다못해 트럭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물자를 수송 보급할 수 있는 그 병참 라인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했을 때 일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즉흥적인 발언들을 통해서 뭐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들의 대량 학살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항의를 하면서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하게 꼬여버렸었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는요, 우리의 적대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을 대비한 통일 지원 세력이고 또 자주 국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주 국방의 파트너입니다. 더더군다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국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죠. 우리의 공산품 수출 시장이자 또한 에너지 수입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이미 기존에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넘겼던 친북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무기들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넘어간 그 우리의 무기를 통해서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기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도리어 개발해서 우리의 심장을 갖다 겨눌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로켓 발사 성공했죠. 어디서 했죠? 나로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나로호 기술에서 비롯된 이 로켓 기술은요, 사실 제가 극비상이긴 하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공작관 선배, 살아있는 전설 백호가 완성시켰던 그게 바로 이 로켓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와 같이 발달된 로켓 기술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미사일, 레이더 기술 등 많은 분야의 무기 기술들이 러시아와 협력했던 불곰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던 기술입니다. 이 불곰 사업이라는 게 노태우 대통령 때일 거예요, 아마.
구소련에다가 30억 달러를 우리가 차관으로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왔던 그 내역들이 될 텐데, 반면에 우리의 혈맹이고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요, 우리에게 무기를 팔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군대가 무기 개발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막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미국과 맺었던 이 미사일은요, 전부 다 사거리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사거리 제한 협정이 있었고 또 탄두 중량 제한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거리, 무게 등이 있어서 어느 일정 거리 이상은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일정 중량 이상은 탄두를 못 만들게 하는 이 협정이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천궁, 신궁, 현무 이와 같은 미사일 아시죠? 이 한국산 미사일들과 이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 기술이 모두가 다 러시아 기술이 원천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인 미국이 지원한 기술보다는 러시아 측이 제공한 기술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러시아가 한국에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넘겨줬던 기술로 우리는 한국산 무기를 만들었고 이것을 친북한이고 독재 국가인 우크라이나에게 제공을 해서 러시아 군대를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은요,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그 역사 과정에서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북한과의 관계, 또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이런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보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나 외교부나 통일부, 국방부 이런데 지금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 뭐 장관님도 거의 해당이 되겠죠. 차관들도, 국장들도. 그런데 도대체 지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역사를 모릅니까? 아니 어떻게 그 뒷배경에 깔려있는 걸 모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역사를 모르면 뭐가 되죠? 짐승이 되고 금수만도 못한 자가 되면서 창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은 기생충처럼 국민들이 내어주신 혈세를 받아먹고 제대로 된 기능 못할 바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밥그릇을 걷어 차버리든지 집에 가서 조용하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서울대라고 하면은 무조건 기용하고 혹은 뭐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기용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인재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도 각 분야에 정말 기라성 같은 인재가 차고 넘칩니다. 서울대학교 좋은 학교라고는 하지만 별로 제가 보니까 좋은 학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대라 그래서 기용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김태우라고 하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김태우 씨는 이 기무사 문건과 국정원의 이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인해서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간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그 서초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에 살았던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다 그러죠. 그러면 그런 인연 때문에 이 사람을 국가안보실의 제1차장으로 기용한다면 큰일 날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국가 기밀을 유출한 간첩을 이렇게 고위공직 자리에 앉혀놓고 사용하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국가 기밀을 유출한 우리 공직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참모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국정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현재 국정원장 김규현 씨인데 이 김규현 국정원장은 간첩 문재인이가 김정일에게 넘겼던 USB를 다른 데도 아닌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원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착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까? 그리고 그 USB를 만든 자들은 간첩을 도왔던 간첩 조력자들로서 당연히 간첩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성원한 건요, 문재인 정권을 청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실력도 없는 자들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옆에 데려다 쓰시고 또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뭐 같이 대통령실에서 하고 일을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지름길로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인사를 하시거나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분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무연탄은 전체 수입량의 40.8%, 우라늄은 전체 수입량의 33.9%, 나프탄은 전체 수입량의 23.4%, 유연탄은 전체 수입량의 16.3%, 천연가스는 전체 수입량의 6.7%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막대한 자원의 수입선이 끊어지게 될 수도 있고 이 막대한 양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몇 배의 웃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부 유출이 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국내 물가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전기요금도 인상이 될 것입니다. 즉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화장품 444개사, 기타 플라스틱 239개사, 자동차 부품 201개사, 합성수지 137개사, 아연도 강판 30개사, 러시아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은 120개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의 수출길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의 경우는 도산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크립톤, 네온, 크네논 같은 반도체용 희귀가스를 일부 수입하는 것이 전부인데 무역 금액으로 살펴보더라도 2021년 러시아는 한국산 물건을 173억 5,200만 달러를 수입해간 반면에 99억 8,200만 달러치를 원자재를 한국에 수출했습니다. 즉 한국은 대러시아와 무역에 있어서 73억 7천만 불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2021년 우크라이나는 한국산 물건을 3억 900만 달러치를 수입해간 반면에 5억 8,200만 달러의 자원을 한국에 수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의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과의 교역은 매우 미미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면 거대 러시아 시장은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게 한국산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해서 러시아 시장을 모두 잃어버린다면 이것 또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에너지는 그럼 어디 가서 대체해서 사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교역이 막혀서 도산을 하게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누가 구제를 해줄 것입니까? 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럴 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러니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나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할 리가 없죠. 자,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엉터리 기자회견문을 써드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손해가 지금 당장이 난 건 아니지만 손해볼 개연성,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안 들어가도 되는 국민 혈세가 투입을 해야만 되고 또 전기요금이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자, 대통령은 5년 하시고 그냥 집에 가면 그만이겠지만 러시아하고 꼬인 관계를 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국부가 유출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대외관계,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필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능력도 역량도 안 되는 기생충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참모라고 폼을 잡고 앉아서 그 옆에서 나라 망치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서 대통령님은 무능한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김태호 제1차장을 모두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자, 비록 윤 대통령이 민간인이 학살을 당할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지만은 야당이 정상적이라면 정권이 흔들거릴 수 있는 외교 참사다 혹은 무슨 김규현 국정원장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문회에 불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요 야당도 굉장히 근시안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록 즉각적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임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야당은 먼저 국가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명석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기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해주기 위해서 공유해준 무기기술로 만든 한국산 무기들을 가지고 러시아군을 죽이라고 이렇게 친북 국가인 우크라이나에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은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놈들이라고 국제사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외교라는 것도 역시 사람 관계의 연장이 아니겠습니까? 즉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만든 무기를 러시아 군인 죽이라고 친북한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될 경우에 우리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우리를 정신병자라고 보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대한민국과 외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매우 걱정되는 부분은요. 윤석열 정권이 점점 미국이나 유럽의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놀랍고 두려워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매우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은 미국과 유럽의 딥스테이트 세력들, 즉 유대 금융자본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침공하게끔 유도했던 기획된 전쟁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국민들은 고물가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졌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미국과 영국의 원자재 기업이나 곡물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오래 끌면 끌수록 장기하면 장기할수록 그들은 돈을 벌고 전 세계 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지고 있는데 포탄이 다 떨어져서 끝난 전쟁에 왜 무엇 때문에 한국이 친북한 국가인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전쟁이 길어지면
전 세계의 국가가 대한민국을 손가락질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도 손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원망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안 될 것이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하는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한국도 역시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고 서민 물가가 안정화될 것입니다. 또 무역 수지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더하기 빼기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야만 국제 유가나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우리 경제도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훨씬 많은 물건을 수출하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돈줄을 자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대통령 참모들이 비록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검사를 했고 이런 훌륭한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단순한 국제관계 질서를 모른다라고 하면 대통령께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과연 월급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자, 그 민족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보수 진영은 북한의 핵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에 의지하고 있는데 자, 북에게 ICBM 기술을 전수한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한국산 무기들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지하며 동북 삼성을 한국이 병합하기를 바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게끔 지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북 삼성 지역에서는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러시아의 연해주 시베리아 지역으로 불법적으로 넘어가서 경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벌목도 해가며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러시아는 한국이 통일을 하고 동북 삼성을 병합했을 경우에 중국인들이 러시아로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것 또한 한국이 막아줄 수가 있고 중국을 견제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일이야말로 러시아도 지지해줄 수가 있으며 동북 삼성 지역, 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흡수 통일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그렇지 내심으로는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자기들의 주요 영토는 유럽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위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을 더욱더 화끈하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반대하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자, 우리가 설득을 안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설득을 잘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곳이 러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통일이 되고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이 한국의 영토가 되면 인구가 1, 2억의 시장이 생기게 되니 여기에서 러시아산 천연자원과 곡물을 판매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릴 생각을 러시아 측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한국과 동북 삼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을 시베리아의 횡단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면 운임 수입을 올릴 수가 있으니 러시아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말거나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나라입니다. 동맹국인 미국도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용하는데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고 영토와 인구가 늘어나야만 자기 대신에 극동 지역에서 중국을 막아주고 러시아의 자원과 곡물을 사줄 수가 있게 되니 그저 한국이 잘 되기를 기대해주고 빌어주는 나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 러시아를 왜 우리의 적대 국가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특히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서 한국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 서적을 일체 입수해 갈 정도로 박정희식의 경제개발 모델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한 친한파의 국가 지도자 푸틴, 그러한 국가 러시아를 왜 적대 국가로 돌려야만 하겠습니까? 외교라는 것은 적을 없애고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인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친구한테 칼을 들이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적을 만드는 이상한 외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속히 바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짝사랑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대한민국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을 국내에 한번 초청해서 대통령 네 분께서 이 공연을 한번 관람을 하신다든지 하면 러시아의 오해도 역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회견문을 작성해 준 대통령의 참모들과 국가안보기관에 해당하는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이런 지역의 그 장들을 모두 교체를 하시고 하면은 러시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함께 발해 유역지 공동 발굴과 같은 문화학술 교류도 확대하면서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해갈 경우에 러시아도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국가정보원. 제가 근무했던 제 고향집인데 이 국가정보원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직원들을 풀어서 현장 조사를 했는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1년 동안 김규현 국정원장이라는 분은 그 귀한 기관에 가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줘야 되겠습니까? 빨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원들 수준도 엉망진창인데 대통령이 참모라는 자들이 이들보다 더 엉망이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서울대학교를 나면 못하고 유학을 다니면 뭐하겠습니까? 검사 출신이면 뭐하겠냔 말이죠. 제대로 된 실정이 나오지 않는데 전부가 지금 엉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용납을 못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무능한 기생충들은 치워버리고 각 분야에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은 실력자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와 같은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제2기 내각을 구성하시기를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현재 미국은 두 개의 미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와 즉 유대 금융자본의 하순이 된 민주당 바이든과 또 미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트럼프의 미국, 두 개의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보아야 되고 유대 금융자본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22년 초에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무부의 우크라이나 차관보가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있고 이것이 러시아 군의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폭스뉴스에 통해서 다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민주당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서 천문학적인 뇌물을 수뢰했던 것이 미국 언론에 폭로되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중에 상당한 부분이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로 유입이 되어 세탁이 된 이후에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 또한 언론에 의해서 모두 폭로된 바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대가 나치 깃발을 들고 전투에 나가 있는 사진들, IS 마크가 그려진 군복을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사진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 이슬람 국가 IS가 왜 거기서 나오고 나치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쟁 비용이 많이 나오면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 가서 이자를 주고 전쟁 비용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바로 로스차일드가 소유로 있는 개인은행인 것입니다. FRB 이사들이 모두 영국계이며 유대금융자본이 만든 것이 영국의 정보기관 MI6이고 MI6가 미국에 만든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 CIA가 되겠습니다. CIA가 전쟁을 기획하면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고 미국 정부가 전쟁 비용을 FRB에서 이자를 주고 빌려오게 되면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데 그 막대한 이자가 유대 금융자본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망해가는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각종 세금이 너무 높아 기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제조 기업들이 탈출했던 것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 물가 등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국민들이 쓸 돈을 모두 가져가게 되고 정부의 보조금에 연명해서 살게 만들면 정부의 노예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세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전자화폐를 도입을 해서 몸에 칩을 안 심으면 돈을 못 찾게 하거나 전염병 예방주사를 안 맞게 되면 돈을 못 찾는 것이 바로 의료공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냔 말이겠죠. 국민들의 돈 쓸 자유를 빼앗으면 거주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한 성경은 불온서적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는 폐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그것이 공산 독재 국가가 되는데 미국은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공산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면 전염병을 퍼뜨리고 예방주사를 맞게 하며 전염병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게 되고 모두 주사를 맞게 되는 형편을 만드는데 만약에 그 주사기액 속에 몸에 해로운 것을 집어넣게 되면 대량 살처분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지난 3년간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전 인류에게 실험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청년들 중에서도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전염병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정부가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치료제가 나오는데 약 10년의 임상실험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전염병이 돌자마자 예방주사와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면 안정성이 검증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나 세계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은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서울대학교 출신들의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책은 이름만 바뀌어서 그대로 실행될 따름입니다. 자, 김규현 국정원장 또한 고위공직자인데도 종교가 특이하게도 몰몬교입니다. 종교학자들의 말씀에 따르면 몰몬교 뒤에는 프리메이슨이 있고 과연 이 프리메이슨이 지배하고 있는 몰몬교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님이 딥스테이트의 지시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 넘긴 USB를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자, 아니면 혹시 대통령이 문재인이 넘긴 USB를 수사하지 말라고 지령이라도 내렸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많이 배우고 유학을 다녀올수록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나 유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직접 따져보십시오. 자, 머리가 아프다고 따지는 것을 포기하시겠다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어지면 자기 스스로가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트로트, 스포츠, 놀러가는 거 줄이시고 인문학 서적들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방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비가 될 것이고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나가는 세상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